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어제 이 정치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있었죠. 드디어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이 대권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총 유효 투표를 50.29%를 얻어서요. 이전 이낙연 대표 39.14%, 좀 다소 큰 폭 차이로 이번 경선에서 이제는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중 확정이 되자 이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이 압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전 대통령 후보로, 여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것이 이 국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동산 개혁, 더 큰 개혁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이렇게 규명 짓고요. 그러면서 이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은 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강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이번 대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아주 주요한 이제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위를 했죠. 이낙연 전 대표. 이 본선 진출 확정자가 발표되자마자 이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경선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그냥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대표 측 주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있죠. 그 표가 23,731표였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4,441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투표수에 포함이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49.30%. 그러니까 과반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반 득표자, 그러니까 5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1위와 2위가 다시 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50.2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 본선 진출을 하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 측에서는 이 경선에 이 불복한 게 아니냐, 이거 결국은 이 당내 갈등으로 더 번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직 이런 변수가 작용하긴 하지만은요. 여당 후보가 이렇게 좀 결정이 됐고 그만큼 이 정국은 이 대선 정국으로 더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와 관련된 칼럼을 저희 신문사로 보내요. 이 중국 동포 이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세만의 칼럼, 정치에 대한 혐오와 간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세만 선생은 중국 흑룡강성 무당장, 그냥 목당강이죠. 여기 출생이시고, 흑룡강성 교화학원 조선어 언어문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요. 신문, 잡지, 라디오에 수필, 수기, 칼럼 100여 편 정도를 발표를 했고, 수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수리의 비상이라는 이런 책도 공저로 이렇게 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세만 선생의 이 칼럼을 보면은요, 이 중국 동포 독자들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치세만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칼럼이다,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이와 관련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그 생각을 한번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최세만 선생의 칼럼 정치에 대한 혐오와 관심,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알아 밥 주냐? 이는 몇 대를 걸쳐 유전자로 갈아탄 정치 혐오에 대한 변명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해봤자 허황한 일이라 보는 것은 공공 사무 권리에 대한 심리 굴절인 것이다. 이는 정치인이나 정계, 관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치의 핵심의 본질은 개인 집단의 이익 분배로서 모든 사람의 명과 암의 명운이 걸려 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수질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다. 물의 수질은 물고기들의 생활 질에 관계되며 생명 안전에도 지극히 영향을 준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네.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치 이 물고기가 수질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다. 네, 아주 마음에 쏙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처음 오니 이들의 정치 참여 의식과 관심에 놀라웠다. 자신이 서서히 정치에 관심을 둔 것에 대해서도 놀라웠다. 내가 이 동포세계신문에 한국 언론에 대한 열분 생각이란 칼럼을 쓴 일이 있다. 칼럼에 야당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 여당을 맹비난하는 것은 탐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의 매부가 이거를 보고 입을 열었다. 형님, 문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평화징조가 있으니 이 부동산 집값이 오른 것이 사실 아니겠소. 전 정권 때처럼 핵 위협에다 서울 불바다 한다는 이 여론이 들끓는다면 누가 집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소. 수요가 늘어나니 집값이 튀기 마련이요. 이런 것을 칼럼에 집어넣었다면 더 훌륭했을걸. 한국 생활 근 20년을 한 매부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부는 아파트 2채를 사놓았다. 내 장자도 18년도, 2018년도에 중구 무단장에 사놓았던 새 아파트를 팔아 평택에서 크고 멋진 아파트를 사놓았다. 몇 년 전에는 전쟁 위험이 있다며 한국에 집을 사는 것을 극구 만류했던 아내도 쾌히 응력했던 것이다. 확실히 요 근년 한국에서 집을 사는 동포가 무척 늘어났다. 네. 자, 이 매부의 말이 또 이 부동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냐. 네, 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또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남북 간의 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안정화가 될 수있다. 기대의 심리에 의해서 이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 동포들도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저기에 맞춰서 한국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 네. 좀 또 다른 이 한국의 이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된 배경에 또 다른 시선의 그런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기다가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들의 이념 갈등에 몸서리친다. 명과 암으로 권력투쟁에 난투를 벌이고 있다. 진보적이며 한국과 친하면 빨갱이, 보수적이며 일본과 친하면 토착 왜고,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문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잘한 일도 잘 보도되지 않는다. 오늘은 내가 중국 천진 기숙사에서 자가격리 나흘째가 되는 날이다. 하루 여관비, 식비에 들어가는 돈이 392안. 하나로,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75,000원이다. 2주 격리에 한국돈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간 받게 될 2차의 핵상검사, 즉 코로나 검사 비용, 그는 한국돈으로 5만원도 미리 냈다.
지난 봄 큰아들의 장인 장모가 손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두 아들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정부는 쌀, 김, 우유 같은 음식물도 지원했다.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 선진국이라는 것에 손색이 없었다. 야당이 집권했어도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네,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2주, 뭐 많게는 3주간 뭐 호텔 격리를 하고 있죠. 그때 이분이 이제 천진 기숙사에서 현재 나흘째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 칼럼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에 392안, 뭐 한국 돈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핵산 검사를 또 받는데 그것도 한국 돈 한 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격리 생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정부는 격리자에게 쌀, 김, 우유 같은 음식물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서 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은 1인당 한 50만 원 상당의 뭐 물품을 지원을 하거나 이 물품을 받지 않으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국 정부가 그래도 이 코로나 대응의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했다고 불필요한 이념 갈등,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정치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지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대방에 상처를 내지 못하면 좋은 정치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 현재 보수 정치인들은 문정부를 까기에 여념이 없다. 정책 무능, 경제 무능 프레임을 세우기에 급급해냈다. 일반인들도 이에 가세한다. 13년간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해온 아내도 문정부를 세게 비난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의료보험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불만이었다. 그래도 문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올리지 않았냐고 내가 좀 성난어조로 툭 던졌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본소득을 올렸더니 식당에서 사람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식당 주인이 사람을 적게 쓰니 하는 일이 더 힘들어 죽겠다고 했다. 어쩌면 중국에서 자주 쓰던 말이 떠올랐다. 위에는 상책이 있고 아래는 하책이 있다는 말이. 아내는 이번 대선에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국적을 올린 매부 부자관도 내년에 있을 3월 대선에 여당 후보를 찍는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왔다. 아내나 매부 모두 이재명은 담대하고 공약을 잘 이행하고 일도 잘한다는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을 좀 싫어하고 북한을 적대시만하는 야당 국민의힘에는 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친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히 나서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궁중이 그와 묵묵히 거리감을 둘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야 할지.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악은 악이라고 승인하지 않을 때 선은 갈수록 일태로워진다. 좋은 사람도 흩어진 모래알 신세로 전락된다. 실제로 누구나 과도하게 침묵하면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천리인 것이다. 네, 지세면 선생의 칼럼, 여러모로 저도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치세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 생각을 담은 칼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 동포 여러분들도 뭐 유권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 뉴스를 보면은 항상 뭐 정치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뭐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 동포들에게도 이 진정 어린 관심을 가져다주는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